특별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좀 잘하는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요 점점점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 왜 너만 이렇게 엄마가 강하게 나가봤지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아들.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수한 경우에 대한 말씀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냐 하면, 아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어느 정도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는 일단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좀 잘하는, 아니면 알아서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특히 엄마가 세워둔 계획, 교육 계획에 그게 조금 힘들어도 아이가 묵묵하게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학습에 소홀함을 보이고, 그래서 점점점 손을 떼게 되는, 그러니까 좀 흔한 말로 이제 우리가 요즘은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조금 특수한 케이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뭘로 정할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 찍는 이 영상도 사실 생각하고 있던 영상을 똑같이 2번, 3번 정도 찍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찍습니다. 또 그래서 또 제목도 어떻게 정할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찍었던 거하고 좀 다르게 또 적어봤는데, 일단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요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그 특정한 상황을 좀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주로 집에서 아이의 학습 교육,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학원에서. 그러면 상담을 몇 대 몇으로 오는가 하면 한 9대 1 정도로 엄마가 오고 그 다음 아빠가 상담을 옵니다. 사실 1보다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10을 기준으로 9대 1 정도로 생각을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엄마가 전화 학원 상담도 하고 방문 상담도 하고 아이도 데려오고 좀 맞벌이로 급하신 경우에, 두 분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셔서 급한 경우에도 사실 전화는 사실 엄마나 아빠나 누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맞벌이인 경우에도 대부분 엄마가 전화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일단 대부분 아이의 교육은 엄마가 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요 이런 말을 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 당신이 누구겠어요? 이 아빠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을 하는 화자는 엄마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요, 이야기 좀 해봐요, 어떻게 좀 해봐요. 왜?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말 잘 듣고 성실하게 어쨌든 열심히 해오던 아이가 엄마가 하자는 대로 안 하니까 결국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은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번아웃 상황이죠. 다 타버렸다. 뭐가 탔겠어요? 공부 에너지가 탔겠죠. 공부 에너지가 다 타서 소진됐다. 이런 상황은 일단 열심히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학생이 이제 완전히 에너지를 소진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엄마가 하다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들이 주로 어떤 노력을 하게 되냐 하면, 일단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교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학원 개수라고 하면 이렇게 6개라고 합시다. 6개가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제 기준에는 많은데 학원이 또 더 많이 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또 많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적게 하는 아이들보다는 많은 거죠. 어쨌든 이거를 성실하게 다 해오던 학생이, 성실하게 했다라는 말은 숙제만 대충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과목에서
모두 다 한 최상위권 수준의 학습을 하고 있던 학생이 점점점 한 개씩 좀 학습에 소홀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혹은 이런 상황이 한 개씩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전체가 다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때가 전체가 90% 이상 학습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때는 6개 중에 한 개씩 훨씬 낮아지는 거죠. 뭐 50% 이하로 숙제를 4개는 숙제를 잘 해가고 있는데 혹은 4개는 90%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 2개는 이제 뭐 50% 이하로 확 떨어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1개를 잘 안 하다가 또 2개도 안 하고 3개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이제 90%에서 80%, 70%, 60%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상황은 엄마가 보기에 아주 잘 되고 있던 90% 이상 잘 학습이 되고 있던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남들이 보기에 엄친아 소리를 듣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이 점점점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엄마가 이제 확인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돌리려는 노력을 일단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최상위권 혹은 극상위권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으면 사실 그 학생이 속해 있는 어떤 풀이 있겠죠. 뭐 이런 풀에 있으면 이게 이제 엄마들끼리도 좀 아는 경우가 많아요. 뭐 꼭 이제 같은 학원에 같은 반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수준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의 엄마들끼리 좀 커넥션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다가 이게 우리 이제 아이인데 아이가 이런 상황이 번아웃이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점점 학습이 안 좋아지고 있다면 이제 이 그룹에 속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변함없이 잘 해내고 있는데 왜 너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너만 힘들다고 하냐. 조금 이제 물론 다 그렇진 않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잘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 너만 다른 아이들은 다 해내는데 너는 힘들다고 하고 너는 왜 잘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을 가능성이 크죠. 일단 교육을 본인이 엄마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되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야단치는 거예요, 사실은. 야단치는 거잖아요.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이제 결국 야단치여서 돌리는 방법 엄마가 뭐 대신 해줄 수는 없으니까 야단쳐서 되돌리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미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주로 번아웃 됐으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거를 더 해낼 수 있는 자기 내부의 어떤 열정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왜? 그전에는 사실은 그 열정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학습에 대한 열정이. 그냥 아빠가 초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착하잖아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중학생이 되고 특히 이런 현상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중학교 올라가 보니까 나는 그런 힘든 학원만 여러 개 막 뺑뺑이 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 다른 아이들을 보니까 학원을 안 다니고 자유롭게 뭐 할 거 하면서 이런 아이들도 많이 보이고 애들끼리 많이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가면 별 이야기 다 해요. 부모님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끼리. 부모 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게 늘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학생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일단 이걸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코로나와 함께 저희 아이가 학습에 소홀해지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도
돌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야단치는 방식으로. 그죠? 근데 뭐 제 경험상 이거 역시 그죠? 제가 야단치면 야단쳐서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걸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보통 저도 이런 입장이 되니까 또 야단을 치고 아이하고 좀 이렇게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부딪히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괜찮은데 어쨌든 야단을 쳐서 이걸 돌리려고 합니다. 이전 수준으로.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중학교 올라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제가 학원에서 이제 보는 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 아이들이 이제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최근 조금 일찍 경험하는 아이들이 뭐 중학교 1학년 때도 오는 것 같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전부기 때문에 뭐 사춘기가 빨리 와서 막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무난하게 엄마 아빠가 시킨 뭐 빡센 스케줄을 잘 소화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도 사실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다른 아이는 괜찮은데 변함없이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견뎌낼 수 있는 능력치도 아이들마다 체력이 다 다른 것처럼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똑같은 어떤 그런 참아내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다름을 좀 인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엄마는 이렇게 돌리려고 다시 빼치게 하려고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야단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되면 이 남는 시간에 뭐 하겠어요? 대부분 스마트폰 뭐 남학생들은 게임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뭐 카톡 이런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죠? 상황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동원하는 수단이 뭐겠어요? 일단 이걸 뭐 하지 못하도록 뭐 윽박 지르거나 그죠? 시간 제한을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 경험상 성공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물론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러다가 안 되면 이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엄마가 강하게 나가봤지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아들, 남자 아들. 중2, 중3 되면 키도 엄마보다 크고 힘도 엄마보다 세고 그래서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다가 안 되면 물론 중간중간에 아빠한테도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일단 제 경험상 제가 지켜본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일단 좀 아빠가 조금 이제 성향이 조금 괜찮다. 지금 좀 놀았도 괜찮다. 이런 성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당연히 좀 어떻게 봐요 했을 때 이제 그냥 놔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빠가 그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상황이 아이와 엄마의 전투였다면 이 전투에 아빠가 참여하게 돼서 이제 이게 전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희 학원에 어떤 분도 이제 아빠가 상담을 많이 오셨는데 아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아이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어릴 때 조금 뭐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중소도시에서 전교 1등을 하신 거야.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그러니까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아빠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하냐. 혹은 내 아들이 왜 공부에 소질이 없느냐. 혹은 취미가 없어서 공부를 안 하느냐. 그게 인정할 수가 없어서 아이하고 진짜 전쟁을 했대요. 어느 수준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손찌검을 했을 가능성도 꽤 크고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 전투에서는 아들이 이긴 겁니다. 일단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이 이긴 겁니다. 엄마가 진 거죠. 그죠?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전투는. 근데 그래서 아빠가 와서 아빠를 참전시켰죠. 엄마가. 그죠?
그래서 아빠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아빠가 그죠? 괜찮다. 그죠? 한 명이 사실은 한 명이 좀 강하게 하면 한 명이 좀 풀어줘야 됩니다. 사람은. 그죠? 혹은 아빠가 너무 강한 사람이면 이 공부에 대해서 엄마가 좀 편안하게 아이를 다독여주고 그죠? 뭔가 좀 이렇게 그 분위기를 좀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 둘 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아이가 그죠?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럼 더 나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빠가 좀 아이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같이 참전하게 되면 전쟁이 되고 이 전쟁의 승리자는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스마트폰 게임 이런 거 제한한다고 그죠? 이런 상황 하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네가 안 하는구나 해서 이걸 제한한다고 해서 얘가 이게 없어지면 공부로 돌아가느냐? 저는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다른 방향으로 아이는 계속 이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뭐 부모를 속인다던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만약 이런 특정한 상황 엄마가 아이의 교육을 많이 책임지다가 이제 아이가 이런 상황이 돼서 번아웃 되는 상황 같은 게 와서 엄마랑 아이랑 막 다투다가 결국 엄마가 감당할 수 없어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한테 구조 요청을 했고 아빠가 참전하게 되면 전쟁이 되는데 여기서 아빠가 이 전쟁을 이기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제가 학원을 15년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본 경험도 그렇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엄마가 이렇게 도움 요청을 해도 아빠는 좀 중립을 지키고 아이 쪽에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시간을 줘야 돼요. 이게 번아웃 됐다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다 쓴 거면 에너지가 차올라야 돼요. 학습을 붙잡고 있다가는 이 기간만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진짜 딱 한 개의 솔루션이 이런 번아웃이 와서 아이가 학습에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휴식이라고 저는 진짜 생각해요. 휴식.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에너지가 차올라서 내가 공부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야단치거나 그죠? 뭔가 막 하던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다시 이 방향으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이런 잘 견뎌내는 아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죠? 저는 이 휴식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화도 중요하죠. 대화인데 근데 또 주의할 사항은 대화를 하면서 항상 공부로 유도하는 대화를 엄마 아빠들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화가 큰 소리로 야단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것도 야단치는 대화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6개월을 기다리면 된다, 1년을 기다리면 된다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이건 뭐 제 경험상이지만 저는 한 3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년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만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어떤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뭐 몇 달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생각보다 길게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뭐 특정한 케이스인데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잘 하던 학생이었고 성적도 최상위권이었는데 번아웃이 와서 혹은 또 다른 이유로 어쨌든 그 학습에 소홀해지기 시작해지고 많이 소홀하게 됐을 때, 그죠? 엄마가 감당할 수 없어서 아빠를 불렀을 때 아빠가, 그죠? 더 강하게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결코 아이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태도로 돌릴 수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